네, 일단은 좀 더 자세하게라기보다는 이제 내용도 조금 추가가 됐고, 대신에 좀 더 러프해진 부분도 있고, 다시 이제 좀 자세한 그거를 좀 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 제일 먼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알다시피 데이터를 분류하는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서 거기서 주석 작업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그 모델과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이 나오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지금 데이터 수집이라던가 검증 이런 것들은 이제 수집은 뭐 다 거의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웹에서 수집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이 검증 작업이 뭐 직접 손으로 보고 뭐 테스트 해보고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델을 검증한다는 거는 그 F1 스코어나 일치율 정확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평가 매트릭을 사용해서 다 자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델 훈련 역시 이제 지금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기술이 들어오면서 뭐 한 몇 시간에서 파인 튜닝 자체는 대부분 한 몇 시간 안에 다 끝나죠. 그런데 주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몇 시간 정도로는 택도 없는 수준의 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텍스트 분류 기술의 활용도의 가장 제약 사항이 이 주석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는 많이 있고 모델도 많이 있지만 이 학습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작업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보조해주는 방법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가장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계속 요청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주면서 얘가 점점 학습해 나가는 그런 학습 기법이고 크라우드 소싱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석자들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라벨링을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에 관한 기법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그래밍은 라벨링 펑션을 설계해서 어떤 라벨링을 자동화하는 방법, 팩트 익스트랙션은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자동화시키는 방법인데 저희의 포커스는 이 데이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 라벨링이라는 작업은 일단은 전문가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샘플 데이터를 분류하는 건데 전문가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디스크립션이 가능하다.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뭐 라벨링 펑션이 될 수도 있고 지식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뭐 크라우드 소싱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디스크립션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을 했을 때 충분히 성능이 좋다면은 매뉴얼 라벨링은 사실 버려지게 되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런데 이 디스크립션이 사실은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뉴얼 라벨링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전문가가 가진 어떤 분류 기준에 대한 지식을 그 컴퓨터에게 넣느냐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했을 때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라벨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프로그래밍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라벨링 펑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스나 노이즈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운데 심지어 이거를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와 바이어스의 로버스트한 여러 학습 방법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하면 충분히 좋은 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좋다기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높죠. 활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데이터 프로그래밍의 기법의 예시로 이제 스노클이라는 엄청 좀 이쪽에서 데이터 프로그래밍 쪽에서 유명한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수백 개의 라벨링 펑션을 그 제공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의 한 3년 동안 이 17년도에 이 논문이 나온 이래 거의 3년 동안 수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라벨링 펑션이 작성되고요. 그래서 그 라벨링 펑션을 일종의 앙상블을 하는 겁니다.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 라벨링된 이 각각의 라벨링 펑션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 라벨 매트릭스를 학습을 해가지고 적절한 좋은 라벨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단점이 좋은 라벨링 펑션을 만들려면 일단 도메인 지식도 필요한데 데이터 공학도 잘해야 되고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파이썬으로의 스크립트로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참가자들이 대부분 뭐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라벨링 펑션 을 짜는 게 또 새로운 태스크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주석 작업과 비슷한 수준의 태스크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는 이 스노클의 단점을 이제 본질적으로 라벨링 펑션 자체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걸 앙상블하는 기법 이상의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라벨링 펑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저희로서는 이 결과값만 보고 그 라벨 매트릭스를 어떻게 가중치 웨이트를 조정을 하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기반으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 서치는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연어 데이터에 출처가 되는 뭐 웹 데이터나 뉴스 SNS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픽은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픽 기반 분류를 제공하진 않지만 키워드 서치 기능은 최소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쉽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가 토픽의 분류를 키워드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죠. 대부분의 토픽의 경우에는 키워드 기반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경우에는 뭐 워드 임베딩이나 빈도수 확인을 통해서 그 키워드가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그 연구에서 포커스를 하진 않는데 키워드가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도 도메인 전문가에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키워드 익스트랙션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랑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존재하고 키워드 서치 관련된 기존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이즈 처리 기법이 이제 뭐 초기에는 키워드 기반이라고 하면은 뭐 나이브 베이스나 뭐 KNN 이런 것들을 리얼리스트 네이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통계적으로 수행을 하였는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맥락 정보 같은 걸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어텐션 같은 거를 쓰죠. 그래서 키워드 서치이지만 일단은 모델 자체는 키워드와 무관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쪽 중심에 있는 데이터와 토픽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와는 멀리 있는 데이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성능이 좋게 나오고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하며 노이즈 처리 기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스노클에 대비해서 저희는 라벨링 펑션이라는 것을 키워드 서치로 타겟을 줬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고 그 다음에 라벨링 펑션의 성능 자체는 낮지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 기반의 방법론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서치의 단점이라는 게 보완이 가능해서 앞서 말씀드린 블랙박스랑은 다르다는 거죠. 보완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데이터 클리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키워드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우선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의 타겟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세팅되어 있다는 것이고 키워드 서치가 가능한 어떤 데이터 레이크가 있다고 가정하고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키워드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키워드에 독립적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학습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 모델을 일종의 그 위크 모델로 삼아서 클린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메인 전문가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토픽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해주고 그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지 키워드를 서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저희의 학습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흐름도는 지난번에 보셨던 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개선점이라는 게 없고 기존 프로토콜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데이터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키워드 셋이 있을 때 키워드 서치를 하겠죠. 그리고 중복이 포함된 데이터랑 그 중복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수도 라벨드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저희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기타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토픽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 서치를 했을 때 저희 그 학습 데이터 안에는 그 기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셋에 있는 토픽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타 항목에 대한 데이터라고 바꿔주면은 이제 뒤에 언급드리겠지만 이것을 노이즈로 처리를 해줄 수, 라벨링 노이즈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타 항목을 추가한다는 점, 그러면 수도 라벨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마스킹과 마스킹 잡과 어떤 그 특수한 파인 튜닝을 써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 모델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 레이크에서 어떤 일정 수의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분류를 해서 분류 정확도가 높은, 분류 확신도가 높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클린 데이터셋으로 생성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마스킹 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데이터 라벨링 되지 않은 원시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 라벨링에 최소한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엉뚱한 그냥 일반적인 저희 환경 뉴스로 치면은 어디 무슨 정치 뉴스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 그 환경 데이터로 분류한다던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에는 당연히 키워드 서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 기반으로 저장된 DB에서 키워드 서치를 제공을 안 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이 경우에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대신에 대부분의 데이터, 자연어 처리 데이터들은 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가 일단 분류 기준이 명확하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한 개 이하의 클래스, 다시 말해서 멀티라벨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클래스에 연관된 키워드 셋이 다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주어진 키워드 셋만으로도 어떤 토픽을 모델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의 클래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 클래스, 그러니까 키워드 서치를 통해서 수집했을 때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 토픽이 메이저여야 됩니다. 여기서 메이저라는 거는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다 이쪽 원래 키워드를 만들었던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여야 합니다. 일단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노이즈가 있고 라벨링 노이즈가 있는데요. 데이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잘못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오타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 노이즈로 취급할 수 있는데 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요즘 그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 이제 잘못 수집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타 클래스를 추가함으로써 이것을 이 잘못 수집된 데이터는 기타 클래스인데 우리가 지금 타겟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 지금 속해 있는 어떤 라벨링이 미스라벨링 된 데이터구나라고 라벨링 노이즈로 치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클래스를 추가하였고요. 라벨링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링이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좌측이 아닌데 우측에 이 이큐에이션을 만족하는 로스 펑션,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모든 클래스 i에 대한 로스의 총합이 항상 일정한 상수, 콘스탄트여야 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클래스에 대한 로스를 다 합치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그 안에서 로스를 가장 적게 만들고, 로스가 가장 적게 만드는 그 클래스가 우리의 타겟 클래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학습 방법이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 이퀘이션 2를 만족하는 로스인데, 이 경우에는 그 수도 클래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키워드 서치죠. 수도 클래스로 분류를 한 클래스 안에서 메이저 클래스가, 그러니까 실제 참값인 데이터가 이제 메이저일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데이터들은 실제로는 그 타겟 클래스인 경우도 있고 타겟 클래스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어쨌거나 과반수일 필요도 없고 타겟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가 메이저 클래스이기만 하면은 이론적으로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어떤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학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학습이 가능하고, 그래서 키워드가 충분히 잘 설정되었다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학습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제 특이한 점이 어시메트릭 노이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점이 가장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제가 발표 드릴 때랑 교수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 어떤 그 노이즈를 어떤 토픽에 기반된 바이어스된 노이즈와 랜덤 노이즈로 분류를 했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 어시메트릭 노이즈, 즉 어떤 랜덤 노이즈가 아닌 그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노이즈에 대해서도 그 똑같이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라벨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클린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부여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클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 라벨드 데이터로 이제 작용을 해서 아까 앞서 언급드린 그 흐름도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저희가 만든 위크 모델이 어떤 그 클린 데이터셋에 대해서 처음엔 클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서 다시 수집해가지고 분류 모델을 만들면 더 잘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클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똑같이 수도 라벨링 방법과 비슷한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써가지고 이제 위크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크 모델이 대신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존 라벨드 데이터와 함께 학습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론에서 좀 많이 가져올 생각입니다. 네,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트 모델에서 마스크드 LM이라는 걸로 처음에 나왔죠. 마스킹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서 마스킹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된 텍스트만 가지고도 분류를 수행하도록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키워드와 인디펜던트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 서치 기반으로 이제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수도 클래스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든 트루든 노이즈 데이터든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학습시키면은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100% 분류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키워드 서치랑 똑같은 것을 찾아내는 모델이 됩니다. 이게 노이즈인지 트루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맥락 정보를 고려해서 토픽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숏컷이라고 하거든요. 숏컷이라고 해서 모델이 키워드만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라이트 모델은 이렇게 키워드가 지워지더라도 맥락 정보를 고려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런 성능이 뛰어난 그 모델이고, 특히 학습 자체가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이 마스킹을 하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스킹에 굉장히 잘 맞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마스킹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트루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하나의 토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맥락 정보가 대부분 비슷비슷한 토픽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생기지만 노이즈 데이터의 경우에는 메이저 클래스 데이터들과는 문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키워드를 기반으로 뽑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키워드가 삭제되니까 맥락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마스크로 테스트를 했을 때랑 그 다음에 했을 때 성능이 하나 있었고요. 마스킹 기법이 이제 기존 버터프리 트레이닝처럼 이렇게 마스킹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마스크 토큰을 주느냐 언노운 토큰을 주느냐 아니면은 랜덤으로 데이터를 치환하거나 데이터를 드랍하거나 에딩하는 이런 EDA 같은 어규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로버스트가 어느 정도인가가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 가지 파악한 문제 중에 하나가 버트 모델이 프리트레이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마스크를 씌우나 안 씌우나 얘가 너무 이 키워드를 잘 찾아냅니다. 특히나 얘가 그 제너럴한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토픽의 특수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얘가 마스크를 씌워도 아웃풋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혹시 학습 속도가 저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언노운 토큰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앞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로컬 미니멈 문제라든가 오버피팅 같은 거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로스 펑션은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학습해야지 이 로스 펑션을 최소로 만드느냐에 대한 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레퍼런스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APL이라는 액티브 패시브 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어프로치는 우선 액티브 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그 잘못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로스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것들이 이제 로스를 0으로 만들게 되고요. 패시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클래스가 잘못 분류된 클래스에 대해서도 0이 아니게 돼. 다시 말해서 액티브 로스는 이제 타겟에 대해서만 로스가 이제 맞아떨어지게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죠. 최소값이죠. 이거 글자를 잘못 적었네요. 그 타겟에 대해서만 로스를 최소화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액티브 로스고요. 거꾸로. 아니요, 제가 글자를 잘못 적어가지고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만 로스를 최소화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의 로스 펑션이 패시브 로스고요. 액티브 로스는 어쨌거나 그 최소값이 타겟 클래스이기만 하면은 다른 로스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로스인데 제가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두 차이가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쓰면은 이런 그 오버피팅 같은 문제나 아니면 로컬 미니멈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하면은 이 이큐에이션을 만족하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로스 자체가 이큐에이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합해도 여전히 이 상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패시브 로스를 사용하되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 속도가 좀 더 이제 마스킹 기법을 저희가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대표적인 이제 마스크 DLM 로스 같은 것들이 추가되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위크 모델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셀렉션 일단은 저희가 이 라벨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설계하는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를 잡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마스크드 LM 기법을 기반으로 학습이 된 버트라이크 모델이라고 하죠. 마스크드 LM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웰노운 데이터셋, 이제 뉴스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리뷰 데이터 같은 것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특수한 데이터셋, 좀 타겟이 굉장히 좁은, 그 토픽 자체가 좁은 PubMed라는 데이터셋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PubMed 같은 경우에는 의학 문서거든요. 의학 문서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인데, 이런 것도 사용해 보면은 이런 뉴스 카테고리 같은 제너럴한 것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키워드만 여기서 추출을 한 다음에 라벨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로 삼아서 저희가 라벨링을 부여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개수에 따른 이제 라벨링 에러 같은 것도 적절한 키워드 개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것이고, 저희가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 선택의 객관성을 위해서 TF-IDF 기반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한 TF-IDF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이거 자체는 저희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삼겠다는 거죠. 마스킹 기법에 따른 어떤 컨퓨전 매트릭스도 그려보고, 로스 펑션에 따른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 3개에 대한 에러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이 라벨드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 인베딩 해보면은 눈으로 한눈에 딱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보라색은 잘 라벨링이 된 것 같은데, 뭐 노란색과 초록색은 라벨링이 좀 잘못되었어, 이런 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 세 가지 모델을 제너럴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정확도가 기존에 비해서 전체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가 최선이죠. 어퍼 바운드고, 우리 방법론으로 생성된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그다음에 전체의 10%만 라벨링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정확도를 측정해보고 10%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알려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의 정확도, 이렇게 했을 때 일종의 휠샷 러닝이죠. 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키워드 서치 기반 정확도,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5. 그래서 네, 발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일단 방법론 관련해서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그거 받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이 이 마스킹 기법이나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볍게 테스트 해본 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여기 PPT 슬라이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네. 여기서 데이터셋 셀렉션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웰노운 텍스트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다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라벨링이 되어 있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뉴스 카테고리, 그 다음에 리뷰 별점. 리뷰는 이거는 센티멘털 어널리시스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진 분류입니다. 이진 분류고,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이제 로이터도 아마 5개, 카테고리가 5개인가 그렇고, 에이지 뉴스는 4개입니다. 밑에 펀메드는? 펀메드는 저희가 이걸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펀메드 자체가 그 키워드 기반 검색 엔진 기반이라서 클래스가 무슨 11만 개까지도 까내려갑니다. 대신에 이제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중간에서 그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제일 상위에 뭐 열 몇 개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일 밑으로 가면은 11만 개까지 클래스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다음 장표 잠깐만. 음, 임베딩 테스트라고 하는 저 부분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이게 보통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일종의 그냥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자로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면은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베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라벨과 그다음에 라벨링 에러가 저희가 시켰을 때 라벨링 에러가 어떤 특정 클러스터에 몰려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임베딩이라는 것을 이제 버트 모델을 학습시켜서 센테스 임베딩을 수행해가지고 이제 특정 토픽에 어떤 몰려 있는가, 에러가 몰려 있는가 이런 거를 단순히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가 아니라 임베딩으로 한번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기 보여줄 거 먼저 좀 보여주세요. 테스트 아까. 일단은 음, 제가 지금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저런 것들이 구현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스 펑션을 바꿨을 때 이제 먼저 이제 마스크 없이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아, 맨 처음에 언급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것이 에이지뉴스 데이터셋이고요. 에이지뉴스 데이터셋에서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뽑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클래스가 위에가 사회 분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포츠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경제 분야고 맨 마지막이 IT 분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에이지뉴스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TF-IDF를 통해서 각각의 그 클래스의 대표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대표 키워드는 TF-IDF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 클래스 TF-IDF, CTF-IDF라는 것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의 길이가 2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워드 토크나이저는 그 서브워드 기반인데 그 서브워드로 나뉘는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고 이 키워드 10개 각각 10개씩 뽑은 거를 기반으로 트레인셋은 2만 개, 테스트셋은 10,000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트레인셋을 뽑는 거는 키워드 서치를 했습니다. 즉 여기 총 데이터 수가 12만 개거든요. 여기 12만 개의 데이터 안에서 일종의 데이터 레이크로 보고 이 키워드 서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3만 개 넘게 데이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키워드 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뽑았고 그랬더니 키워드 서치의 정확도가 7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저걸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마스크 없이 그냥 저걸 그대로 학습시키면은 정확도가 70%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봐도 정확도가 뭐 낮으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고요. 계속 이제 60에서 70% 사이에서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75%를 넘는 경우는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기보단 키워드 서치를 가지고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한 거는 어떤 모델로? 버트입니다. 버트만. 오케이. 네. 나머지 것 두 개는 아직 안 한 거고. 네네. 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은 키워드 서치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실수로 마스크를 했는데 로스 펑션을 일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더니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것보다 못한 정확도가 나와서 이제 로스 펑션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저 APA 논문을 발견하고 일단 제일 거기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민 앱솔루트 에러,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민 앱솔루트 에러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을 바꿔봤더니 이제 약 한 76%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게 돼서 아까 75.94랑 거의 75.54보다 조금 뭐 낮거나 뭐 근데 이거는 거의 예외 수준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스레시홀드를 높게 주었을 때입니다. 스레시홀드를 이제 지금 0.8로 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키워드 각 클래스에 대해서 확신도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 확신도가 제일 높은 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70%, 76% 정도의 정확도를 뽑았지만 정확도가 0.8 이상인 것들만 데이터를 뽑아봐라 라고 했을 때 정확도는 8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대로 연구를 종료를 하고 어떤 클린 데이터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MAE 로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0.8을 줬을 때 그 뽑히는 데이터는 지금 제가 중간에 이거 지워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대략 한 70% 이상 데이터가 그대로 뽑힐 수 있고 그러니까 0.8 이하인 거는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그때 라벨링 정확도는 82%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아, 아, 아. 네. 아, 끝난 거야?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어. 지금 이거를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모델 불러와서 이렇게 해서 학습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도 갈아 끼우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행 중인 중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에이지 뉴스 가지고 지금 이제 했어요. 근데 에이지 뉴스가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건데 걔를 이제 버튼 모델을 써서 노 마스크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어. 네, 그랬더니 한 75% 이하로 나왔어요. 평균 한 70% 정도, 75% 이하로 나왔어. 노 마스크로 했더니 그 네, 다음에 얘를 노 마스크를 했더니 76%에서 뭐 80%까지 조금 더 올라갔어. 마스크를 했더니. 네. 예. 그래서 마스크 기법이 좋다라는 거를 이제 했어. 그러면 어찌됐든 에이지 뉴스라고 하는 얘네 데이터셋을 가지고 최대로 버트 이 모델 가지고 썼을 때 마스크 기법으로 썼을 때 하여튼 76%에서 80% 사이인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에이지 뉴스 자체를 그냥 그대로 버터에다 집어넣으면은 음. 정확도가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의 어퍼 바운드고요.
아, 아, 저희는 여기서 그 에이지뉴스의 라벨링을 떼고 어, 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허. 원래 라벨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원래 에이지 뉴스의 라벨링을 떼고 네. 지금 두 가지 방법, 노 마스크와 마스크 두 가지 방법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 어, 어. 저희가 앞서 언급드린 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요. 음, 에이지뉴스의 테스트 셋은 이제 라벨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라이, 트레인 셋의 경우에는 어허. 라벨링을 떼고 여기 수도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 슈도, 수도 라벨을 붙이는 기준은 키워드 서치고요. 음, 음, 그래서 키워드 서치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음, 어딨지? 그 get 키워드 이 키워드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음,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수도 라벨링을 부여를 하고 이 음. 수도 라벨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 근데 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수도 라벨이라는 것 자체의 정확도가 75%고요. 음, 그러니까 수도 라벨 자체의 정확도가 75%이기 때문에 수도 라벨에 대해서 100% 예측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 실제 정확도는 75%가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버트가 마스크 없이 학습을 시키면은 약간 7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로버타 같은 모델이 정확도가 더 좋기 때문에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75%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키워드가 마스킹이 없으면요. 마스킹을 넣게 되면은 이 75%의 벽을 넘게 된다는 거죠. 75%의 벽을 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분명히 수도 라벨은 75%의 정확도를 가지고 분류가 됐는데 수도 라벨보다 더 나은 분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음, 이유는 버트가 프리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맥락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어찌됐든 간에 그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안하는 저 프로포즈한 스킴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낸다 이런 거를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포즈하는 게 슈도 라벨링이잖아요. 네, 슈도 라벨링의 그 기법이 기존에 그냥 그 매뉴얼하게 전문가가 라벨링 한 것만큼 혹은 플러스 이상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만큼 혹은 그거보다 좋게 또 나온다라는 걸 입증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이걸 어퍼바운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전문가가 직접 보고 하나하나 라벨링 하면은 그게 베스트죠. 음. 근데 저희는 그런 태스크가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나은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에이지 뉴스에서 라벨링 한 거는 전문가가 한 거죠. 네, 지금 에이지 뉴스라고 하는 라벨링이 붙어 있는 거는 일단 전문가가 한 거고 그 전문가가 한 거를 실제로 버티에 학습을 시켜서 실제 맞춰보면 이게 90 몇 퍼센트가 나온다며. 네, 90 몇 프로가 나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체크할 필요가 있죠. 90% 네, 나온다라고 하면 오케이 90% 전문가가 한 게 90%가 나와. 근데 지금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슈도 라벨링이라고 하는 애가 그 쓸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가장 큰 테스트거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에이지 뉴스에서 전문가가 했던 라벨링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건 90%가 목표야. 이거 됐어 이제.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리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빼고 뺐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키워드 셀렉션 해가지고 슈도 라벨링 붙여가지고 진짜 이제 해서 만들었어. 슈도 라벨링이 됐어. 그거 가지고 버트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테스트 시키면 얼추 전문가 얘네들이 한 거만큼 90%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하지 않고도 우리 슈도 라벨링의 이 기법, 이 플로우를 써가지고 라벨링을 붙여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테스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장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비교를 하겠다고 언급해 놓은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 키워드 서치의 정확도가 75%였다. 음, 우리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최대 80 몇 프로까지 나왔다. 음, 이거 2개를 보여드렸고요. 음,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정확도도 보여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의 어떤 그 경쟁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똑같이 이제 이 퓨샷 러닝들이 사실은 저희의 그 경쟁자들입니다. 음, 퓨샷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도 어프로치가 똑같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라벨링하는 거는 음, 너무 어렵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음, 음, 그래서 전문가가 일부 데이터만 라벨링을 해줬다고 했을 때 음, 이제 어떻게 잘 학습을 할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세미 음,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음, 이런 일종의 음, 그 퓨샷 러닝 기법과 비슷한 그런 것들인데 음, 이것들이 저희의 사실은 어프로치가 그 문제인식이 똑같기 때문에 음, 이 방법론들이랑 저희랑 비교했을 때 음, 저희가 이것들에 비해서 음, 훨씬 좋아라고 보여주면은 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 물론 이분들 논문에서 음, 항상 이제 어퍼바운드는 전체 데이터를 어퍼바운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퍼바운드 하나 잡아놓고 음, 그다음에 이 저희의 어떤 음, 컴페티터 음, 경쟁자들에 음, 대한 것도 이제 뭐 좀 추가가 되면 좋을 것이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방법론으로 했을 때 정확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사실 우리 방법론과 이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큰 차이도 세미 슈퍼바이즈도 뭐 10%면 10%지만 어쨌거나 전문가가 라벨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희 방법론은 전문가가 라벨링을 해주는 작업이 완전히 생략돼 있고 전문가가 키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이 훨씬 사실 어필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 근데 여기 그러면은 그 예상을 하면 전체 데이터 학습할 때 정확도가 어퍼 바운드라고 했어. 그거 이상 올리기는 네, 어려워. 그 네. 다음에 우리 쪽에가 한 게 슈도 라벨로 한 게 이제 그 우리 방법론이야. 근데 그 수준이 퓨샷 러닝 한 거 애들보다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저희가 이 퓨샷을 몇 퍼센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로로 만들고 대신에 키워드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조작이 가능하죠. 아니, 내 생각에는 그거를 뭐 0%, 10%, 20%, 30%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셋, 그러니까 퓨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걔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찌됐든 어느 위치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그러면 그 퍼센트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 저희 방법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선으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라벨링이 0이니까요. 어, 어, 그걸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방법론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고 갔는지. 가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문가도 틀릴 수 있지 않냐? 근데, 전문가의 에러는 사실은 모든 이 5가지 태스크에서 전부 존재하는데, 음, 제가, 이거는 사실은 좀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라벨링 하는 작업보다는 키워드 셋 만드는 작업이 그래도 에러가 좀 적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지금 테스트에서 지금 내 얘기한 그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방법으로 가도 또 좋을 것 같아. 버트하고 지금 세 개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이 지금 슈도 라벨 쪽으로 가게 되면 요 세 가지가 또 아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버트, 알버타, 로버타 이게 거의 비슷할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
버트에서 알버타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버트랑 사실 버트랑 로버타는 거의 모델 아키텍처는 차이가 없고요. 네, 로버타는 사실 학습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학습 방법. 그래서 네, 그 마스크드 LM은 유지를 하되 음,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 음, 무용하다라는 그런 음, 주장을 하셔서 그 음,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시고 음. 그다음 학습 데이터를 개선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고 아키텍처는 동일합니다. 그, 그다음 음,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키텍처의 그 어떤 그 디멘션 사이즈를 음, 바꾸고요. 음, 디멘션 사이즈의 비율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엄청 크게 만들고 어텐션 사이즈는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대신에 어텐션 그 레이어를 쉐어링하는 음,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아키텍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저 세 개가 다 마스크드 LM이고 랜덤하게 마스크 하는 그 기법은 또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그래, 그 동일한데 지금 엑셀렛을 읽어보니까 엑셀렛이 버트 후속으로 했는데 걔가 지적한 게 버트라고 하는 애가 바이디렉셔널한 그러니까 마스크드 LM을 써가지고 바이디렉셔널한 특성은 뽑았지만은 이게 랜덤하게 마스크드를 했기 때문에 그 마스크드 워드와 그 포지션과 포지션 사이에 디펜던시를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낮게 나온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거를 랜덤 조금 뭐뭐뭐한 방식으로 좀 줄였다 그 부분을. 그래서 버트의 그 바이디렉셔널한 방법을 좀 깐 거가 엑셀렛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엑셀렛 쪽에 그, 방법이 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더 자세히. 지금, 음, 네. 버트보다 지금 상당은 아니고 더 지금 더 소타를 더 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버트가 가지고 있는 랜덤 마스크드 LM이라고 하는 애가 너무 랜덤하게 하게 되면 그 포지션과 포지션 사이에 마스터 포지션들 간의 디펜던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 낮다. 그러니까 강점을 더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거를 더 조금 더 추가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엑셀렛이 더 어필한 것 같은데 차라리 알버타 로보타가 동일하다면 이건 그냥 해보면 있으니까 해보면 좋고 여기에 엑셀렛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은 그 마스크드 LM에 대한 부분이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셀렛 했던 사람들은 이거 버트 말고 요거 부분은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아마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하긴 저희는 결국에는 마스킹이라는 기법 자체가 이제 마스킹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꼭 랜덤 마스킹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엑셀넷 같은 그런 모델도 사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전 장표 한번 살짝 봐봐요. 아까 지금 보여준 거. 그거. 거기서 지금 마스크 토큰 선택 기법 요거 있잖아요. 요거 왼쪽에 네, 아래. 네. 이거 전체를 마스크하는 방법, 기존 버트가 하는 이 랜덤하게 10%, 10% 유지하고 그다음에 전체 마스크는 뭐야? 이 키워드에 대해서 다 마스크한 거야? 아니요. 이거는 어, 이제 어. 저희는 키워드 마스킹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 키워드만 마스크를 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랜덤 마스킹은 아니고요. 저희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토큰만 마스크로 바꿔줄 건데 그때 이제 버트처럼 80%는 마스크 토큰을 씌우고 10%는 랜덤으로 치환을 하고 아, 10%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 음, 아니면은 모든 키워드는 음, 키워드 토큰은 일괄적으로 마스크로 바꿀 것인가 음. 아니면 언노운으로 바꿀 것인가 마스크하고 아니면은 언노운으로 바꾸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 언노운은 뭐지? 제가 언노운은 지금 안 해봐서 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제가 언노운이라는 건 그 토크나이저가 음, 그 토크나이저의 사전에 없는 단어는 무조건 언노운으로 나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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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이제 예측을 못한 것들, 주로 이제 오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언노운으로 뽑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제 생각에 지금 방금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마스크 토큰이 너무 예측을 잘합니다. 프리트레이닝된 버트가 프리트레인드 버트의 태스크가 애초에 마스크된 이 마스크 토큰이 주어졌을 때 이 토큰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할 단어를 찾아내는 게 원래의 그 버트의 태스크였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이 마스크를 제가 씌워봤자 아니 이건 뭐 이라크였잖아 뭐 이거 뭐 프레지던트였잖아 이거 거의 완벽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건가 싶어서 아예 그냥 그 태스크에 없었던 언노운을 넣어버리면은 진짜로 이게 진짜 마스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프리트레인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수행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 굳이 언노운일 필요는 없고요. 새로 그냥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어떤 토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스크 넣으면은 얘가 그냥 다 예측해버립니다. 음,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클린하고 노이즈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저 기법 중 네 가지 기법 지금 네 가지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밑에는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어떻게 보면 랜덤 드랍 애드 다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어찌 됐든 이런 기법들을 썼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생각해 보면 마스크들을 썼어. 마스크들을 써가지고 어떤 어, 문장이 나왔어요. 그 문장에 이게 클린한 거다 아니면 노이즈다라고 이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 네. 그건 어떤 식으로? 거기서 이제 스레시홀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모르는 채로 이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게 노이즈다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그 노이즈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들은 토픽이 비슷하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정보가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분류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분류가 쉽습니다. 버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베딩을 했을 때 가운데로 좀 뭉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노이즈가 아닌 데이터는 얘가 판단을 빠르다기보다는 쉽게 그러니까 뭐 한 99.9%의 확신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다면 노이즈 데이터는 키워드가 지워지는 순간 얘들은 메이저 클래스랑은 좀 맥락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 정확도가 확신도가 뭐 한 70%, 60%이 정도로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하게 되고요. 확신도가 거기서 그래서 60, 70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 확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스레숄드로 분별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당연히 맥스 값을 기반으로 그 라벨을 결정을 하되 예측을 하되 음, 그 값이 일정 수준 이하면은 노이즈로 취급을 해서 드랍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드랍해보 그렇게 하겠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음,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확신도가 이쪽에 확신도를 기반으로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노이즈 데이터는 확신도가 낮다. 대체로 확신도가 낮고 이제 참값들은 대체로 확신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쯤에서 탁 끊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거다. 이런 그래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일단은 아까 저기 마스크도 했는데 또 막 그게 83%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얘는 스레시홀드가 없는 거고 얘는 스레시홀드가 있는 버전인데 이게 더 높다는 것 자체가 확신도가 높을수록 이제 참값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보고